안녕하세요, 강한무석입니다. 오늘 NBA는 이렇게 7경기, 총 9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경기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좀 9시 경기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일찍 하는 경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결장자나 여러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오늘도 뭐 사실 결장자만 볼 수 있었으면은 사실 포틀랜드 오바도 공짜였고 유타 승도 공짜였고 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못하니까 그 경기들을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게 NBA의 최근에 좀 아쉬운데, 옛날에는 거의 9시 넘어서 경기가 많아가지고 다 웬만한 경기들 다 GTD 결장자 확인하고 갈 수 있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8시 경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7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샬럿 대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가 요즘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클리블이 상대를 이기는 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상대팀이, 첫 번째로 상대팀이 좀 볼의 흐름이 잘 안 돌 때요. 그러니까 상대팀이 스페이싱이 잘 안 되면서 3점 기회를 많이 못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상대의 3점 야투감이 좋지 않거나, 그럴 때 이제 뭐 모블리나 자레 날렌 같은 이런 선수들이 페인트 존을 확실하게 지키면 상대는 결국 턴오버를 유도하거나 빡빡하니까, 근데 3점 안 들어가니까 3점을 쉽게 못 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의 턴오버를 유발하고, 또 이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 사실 빅맨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뭐 공격적에서 파괴력이 있지는 않은데 꾸준히 얘네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비벼 넣는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비벼서. 그리고 어쨌든 섹스턴이나 갈란드 같은 자원들도 있으니까 조금 야금야금씩 앞서가는 거예요. 3대는 계속 턴오버나 이제 3점 팅 하거나 뭐 골밑에서 어렵게 하다가 결국 이제 팅 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할 때, 클리블랜드는 이제 빅맨이나 아니면 뭐 섹스턴 뭐 이런 선수들을 바탕으로 앞서가면서 쉽게 말하면 뭐 상대가 자멸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경기를 좀 가져가는데, 결국 이 경기도 샬럿의 3점이 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좀 기복이 있는, 슈팅에서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원은 아닌데 어쨌든 우브레의 슛감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로지어가 어쨌든 들어오면서 바로 라멜로 볼이 오늘 포틀랜드 경기에 살아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로지어 들어오면 라멜로 살아난다고. 최근 2경기 부진하다가 로지어가 들어오니까 어쨌든 간에 상대 입장에서는 좀 더 로지오 쪽에서의 수비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라멜로에 대한 좀 견제가 비교적 덜 들어가게 되고, 라멜로가 야투감이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 클리블랜드 경기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주게 된다면은 우브레도 슛감이 나쁘지 않은 마당에 샬럿의 3점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어 보이고, 더군다나 또 이제 샬럿 같은 경우 이제 좋은 포인트 가드인 라멜로 볼과 벤치에 이제 이시 스미스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라멜로 볼 같은 경우 이제 속공의 장점이 있죠. 빠른 템포 푸시로 클리블랜드의 느린 빅맨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템포 푸시로 공격을 할 수 있는, 3점이 혹시나 좀 안 터지더라도 그런 변수의 부분에서 조금 줄어든다고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이거는 요즘 아무리 클볼이 좀 잘한다고 보나 샬롯이 일반승 정도는 백투백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핸드는 패스할게요. 그래도 어쨌든 클볼이 최근에 좋기도 하고 백투백인 걸 감안했을 때 뭐 기준점이 크진 않지만 일반승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디애나 대 샌안토니오. 이런 경기는 사실 라인업을 못 보면 못 가요. 왜냐? 브록던이 불투명에 떠 있고요. 로버트가 또 불투명에 떠 있어요. 로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복귀를 하면은 확실히 인디애나 쪽에 힘을 실어줄 자원인데, 어쨌든 간에 라인업 못 보면 이거 못 건드립니다, 진짜로. 네, 뭐 브록던, 르버트, 저는 브록던 정도만 나와줘도 사실 샌안토니오는 인디애나가 아무리 최근에 안 좋다고 하나 좀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르버트까지 나온다면요 더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디가 최근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좀 급해졌잖아요. 연패를 계속하면서 급해진 상황이고, 이 GTD 자원들이 좀 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봐요. 왜냐,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이 분위기 바꿔야 되거든요. 최근 너무 안 좋아요. 거의 다 졌잖아요. 1승밖에 없나? 거의 다 졌기 때문에 그래도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가운데, 샌안토니오가 사실 3쿼터까지는 어느 정도 잘 비벼줘요. 그러니까 비빌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뭐 디조테 버레도 나름 해주고 있고, 벤치 로니워커도 뭐 나름 폭발력 있는 선수고, 뭐 주전 라인업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제 몫을 어느 정도 해주는데, 4쿼터 클러치 타임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 더마드로잔의 공백이 거의 매 경기 느껴지고 있어요. 4쿼터 때 해줄 만한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고 걔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선수가 없다. 누구
보통 다 3쿼터까지는 1인분을 해주고 있으나 4쿼터에서 뭔가 믿을 만한 자원이 없다 보니까 좀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붕 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4쿼터에 무너지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클러치에서는 뭐 브록던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인디애나 쪽에 많다. 결국 인디애나가 1, 2, 3쿼터를 비비더라도 4쿼터에 아니 샌안토니오가 1, 2, 3쿼터를 비빌지언정 4쿼터에 결국에는 좀 뒷심 부족으로 인디애나가 좀 가져갈 경기가 아닌가 보는데, 어쨌든 이거 확인을 못 하잖아요. 물론 저는 확인 안 하고 찍는다 하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디애나 그냥 승을 찍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경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경기입니다. 어쨌든 인디승이랑 마인승까지 볼게요. 인디승 마인승. 필라델피아 대 포틀랜드. 포틀랜드는 원정 백투백입니다. 원래 공식이 있어요. 원정 백투백 포틀은 그냥 반대 찍으면 돼요. 근데 또 상대가 필라잖아요. 필라 승 봅니다. 필라 승 보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포틀랜드 원정 백투백이고, 릴라드랑 맥컬럼이 오늘 샬럿전에 40분 가까이 뛰었어요. 지쳐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엔비드가 물론 잔부상이 있어서 최근 경기에 좀 부진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선수들이 그래도 득점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 특히나 이제 벤 시몬스가 없는 가운데 초반에는 이제 맥시가 좀 유망주인 맥시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최근 경기에서 쉐이크 밀튼이 돌아오자마자 벤치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가드에서의 좀 불안감이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좀 숨통이 트인 모습이고, 어쨌든 또 엔비드의 매치업 상대가 너키치나 뭐 코디젤러가 될 거잖아요. 이 정도는 저는 엔비드가 충분히 털어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엔비드가 기존 경기에서는 20득도 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매치업 상대가 너키치 코디젤러면은 엔비드가 그래도 부진했던 경기들에 비해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감안했을 때, 오나 필라가 포틀이 백투백이고 쉐이크 밀튼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주전이든 벤치든 필라가 그래도 조금씩 우위를 가져가면서 이길 만한 경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어쨌든 포틀랜드가 사실 4쿼터 데임 타임이 요즘에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릴라드가 초반에 물론 지금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같긴 한데, 어쨌든 찰럿전에 좀 더 부진했고, 4쿼터는 사실 릴라드의 활약이 엄청나게 중요한 포틀랜드인데, 최근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필라델피아가 잡아줄 경기가 아닌가 싶다. 필라 승과 저는 6.5 마인까지도 그래도 볼게요. 어쨌든 4쿼터에서의 포틀랜드가 믿을만한 자원들이, 사실 릴라드가 없다면은 좀 뭐 맥컬럼이나 뭐 있긴 하지만 좀 그래도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보다는 이제 1옵션의 엔비드가 좀 털만한 포틀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네 번째 경기죠. 보스턴 대 시카고. 이 경기는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요즘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시카고가 초반에 팀이 전체적으로 어수선하기도 하고 좀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보스턴 간의 대결입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 그냥 보마원 보면 됐어요. 보마원입니다. 시카고 안 돼요.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이제 어려운 경기가 됐어요, 이번 시즌에는. 근데 뭐 제가 일단 보고 있는 부분은 제일런 브라운이 이번 시즌 퐁당퐁당 약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경기 잘하고 그 다음 경기 기가 막히게 죽고, 또 한 경기 잘하고 그 다음 경기 또 그냥 벽돌 던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퐁당퐁당 기준으로 봤을 때 벽돌을 던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날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또 보스턴 선수들이 훈련에서의 좀 집중력이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봤을 때, 물론 며칠 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워싱턴전에서도 나눠먹기를 하나 했는데 역시나 졌었고, 시카고의 최근의 흐름이 좋죠. 시카고 문제라면 사실 벤치 카루소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좀 믿을만한 선수가. 그러니까 벤치가 사실 문제인데, 보스턴의 벤치도 엄청 강하지는 않아요, 사실. 슈레더 같은 경우는 언제나 지난 시즌에 도움을 못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어떨까 하는 그런 류의 선수고, 뭐 그랜트 윌리엄스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긴 하지만 뭐 득점 면에서 폭발적으로 막 해줄 선수는 없다라고 봤을 때 보스턴 벤치도 시카고 벤치를 압살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스마트가 이번 경기에 복귀하긴 하지만 이번 시즌 수비적으로는 물론 엄청나게 좋은 선수예요. 스마트가 좋은 선수긴 한데, 보스턴이 전체적인 수비 집중이 흔들리는 가운데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일단 야투가 안 터져요.
3&D 자원인데 3점이 안 들어갑니다. 올 시즌에 유독 안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원래 3점에서 좀 기복이 있긴 한데 이렇게 계속 부진할 정도 아닌데, 지난 시즌에 중반 넘어간 3점이 그래도 좀 터져줬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3점이 안 터지고 있다 라는 점을 봤을 때도 이번 경기 또 갑자기 살아난다고 보는 것도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과 벤치에서도 보스턴이 압살하기 쉽지 않다. 제일런 브란이 퐁당퐁당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야투가 또 부진이 예상되고, 테이턴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좀 막판 사이즈로 가가지고 거의 팀을 막 엄청난 활약을 이제 보여줬었는데, 혼자서 제일런 브란이 없는 가운데 혼자서 이끌 정도로 올 시즌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단계로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최근에 그래도 이제 드로잔이나 잭 라빈, 또 론조볼도 이번 시즌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세비치도 엄청 잘해주고 있고, 시카고 역배 쪽을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배승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뉴욕 대 토론토죠. 이것도 저는 뉴욕이 똥배받을 경기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죠. 잠시만요. 이거 왜 데릭 존스라고 적혀있냐? 데릭 로즈인데. 뉴욕은 일단은 최근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뭐 말씀드리면은, 일단 랜들이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랜들 모드예요. 플레이오프 때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정규 시즌은 뉴욕의 왕, 거의 씹어 먹다가 플레이오프 들어가서 귀신같이 잠수를 타면서 애틀란타한테 그냥 무기력하게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랜들의 모습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의 모습이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RJ 바렛 같은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도 어디야? 뉴올리언 상대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면서 36득인가 박았었고, 35득인가? 36득인가 어쨌든 박았었고, 캔바 워커가 그래도 야투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뉴욕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랜들이 해주지 못하는 득점을 뭐 RJ 바렛, 뭐 캔바 워커, 뭐 데릭 로즈, 뭐 포니에, 이런 선수들이 양군에 가면서 뉴욕이 그래도 시즌 초반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뉴욕은 랜들이 안 터지니까 4쿼터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올랜도전에도 4쿼터에 엄청난 모습을 보이면서 역전패했고요. 어디였지? 시카고전에서도 막판에 다 따라잡히면서 더마 드로잔의 마지막 2점이 결국 안 들어가면서 뉴욕이 이겼지, 사실상 그 분위기상으로는 뉴욕이 그냥 역시나 또 역전패하는 분위기였어요. 반면에 토론토는 4쿼터에서 집중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수비력을 바탕으로 4쿼터만 되면 점수차가 좀 벌어졌다 한들 마지막까지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4쿼터에서의 양 팀의 최근에 이번 시즌에서의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점이 보이는데, 어쨌든 뭐 프론트 코트진의 수비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랜들이 반등하기보다는 이번에도 좀 플레이오프 때 랜들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캔바 워커도 어쨌든 간에 이 선수가 꾸준히 득점을 준다고 믿기에는 좀 어려운 자원이에요. 워낙 좀 그래도 야투에 대한 기복이 있는 선수고, 최근 경기는 물론 계속해서 좀 해주네 하긴 싶지만, 오늘 경기 어쨌든 토론토의 수비가 강하다는 걸 봤을 때 좀 다시 한번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엔 좀 무리가 있고, RJ 바렛도 어쨌든 뉴올리언스 상대로 좀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때만큼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토론토 프론트 코트진 수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뉴올리언스 허당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4쿼터 클러치 타임 때 다시 한번 토론토가 힘을 내준다면은, 프렌 정도는 6.5 프렌 정도는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뉴욕 똥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래 뉴욕 승 쪽을 보긴 해요 일단은. 근데 어쨌든 토론토 최근 기세가 좋고, 결국 좀 클러치 타임 때 토론토가 힘을 좀 내준다면은 프렌 정도 해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넘어갈게요. 멤피스 대 덴버. 사실 제가 덴버 경기는 좀 잘 건들기 싫어하는데, 이 경기도 뭐 그래요. 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요키치가 그래도 머레이가 없는 가운데 해주고 있긴 한데, 결국에 득점 면에서 머레이의 득점을 좀 해줘야 될 마포주가 기복이 있는 선수잖아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 근데 기복이 아니라 그냥 계속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덴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힘들게 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 또 이제 에런 고든이나 윌리 바튼이 또 수비적으로 잘 해주고 또 득점까지도 또 터트려 주면서
덴버가 그래도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멤피스 같은 경우 딜런 브룩스가 아웃이긴 하지만 멜튼이 이번 시즌 한 단계 더 스텝업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베인까지도 잘해주고, 자잭주도 자렌 잭슨 주니어도 이 옵션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고, 아담스도 지난 시즌에 발렌슈나스 보다 더 이제 멤피스에 잘 어울리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멤피스가 그래도 초반에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카일 앤더슨도 벤치에서의 활약이 괜찮고요. 반면에 이제 덴버에서 벤치는 제프 그린이 그나마 득점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애초에 좀 출전 시간을 잘 못 가져가고 있고, 캄파조나 리버스도 이번 시즌 좀 덴버가 안 좋다 보니까 잘 기용이 출전 시간을 많이 얻지 못하는 모습인데, 덴버 사실 주사위잖아요. 덴버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거든요. 이런 좀 주사위를 던지기보다는 좀 그래도 꾸준히 해줄 수도 있는 멤피스 쪽을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제가 덴버 경기 좀 분석하기를 싫어하는데,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꾸준한 면에서는 좀 멤피스가 저는 낫다고 보고, 사실 지난 미네소타전에서도 덴버가 이기긴 했지만 이겼다기보다는 승리 당했다라고 말씀드리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좀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멤피스가 지난 마이애미전에 대패를 하긴 했지만 자모란트가 다시 한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밖에도 멜튼, 베인, 자렌 잭슨 주니어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덴버를 이겨주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역시나 조금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마지막 7번째 경기죠. 이게 제가 알기로 커버스 1위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전력 면에서는 이거 당연히 좀 적다가 말았네. 맥다니엘스, 잠시만요. 타운스랑 누가 누락이 됐지? 어쨌든 미네소타가 잡아줄 경기긴 해요. 전력적으로 확실히 우위이기 때문에. 요즘 반더블릿이 올라왔죠. 오코기가 좀 나오다가 계속 그냥 선발만 쓰고 출전 시간도 안 주고 계속 반더블릿 쓰더니 결국 반더블릿 선발로 최근에 올린 모습이고, 어쨌든 간에 타운스, 앤서니 에드워즈, 벤치에도 어쨌든 베벌리라는 베테랑이 버티고 있고, 비즐가 또 최근 경기에 조금 그래도 득점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디안젤로 러셀이 조금씩 야투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복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득점 이상을 해주는 경기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거는 미네소타가 저도 충분히 이겨줄 경기라고 보는데, 마인이 9.5예요. 9.5인데 아직까지 근데 미네소타라는 팀 자체가 조금은 더 맞춰보고 팀원들끼리 소통이 필요하고 해 보이거든요. 지난 뉴올리언스전도 사실상 뉴올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미네소타가 그냥 너네가 이겨라 하고 그냥 경기를 내줬고, 덴버전도 사실 그런 경기였고요. 그런 경기를 미네소타가 펼치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디안드로 러셀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분명히 1, 2옵션에서의 확실한 우위가 예상되는 미네소타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9.5라는 엔드는 미네한테는 저는 좀 세지 않을까 싶어서 일반승만 보고 갈게요. 이건 그냥. 물론 상대가 올랜도기 때문에 9.5 많이 볼만도 한데, 아직 저는 미네는 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팀원끼리의 좀 소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부족한 걸 알아요. 인터뷰에서도 우린 좀 더 해야 된다, 소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다, 너무 슛 쏘는 선수들만 쏜다, 패스를 돌려야 된다, 이런 인터뷰들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 아직까지 좀 더 팀원끼리의 좀 신뢰나 그런 것들을 다져가야 하는 상태에서 9.5 마이는 좀 높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승, 공짜승이라고 보고 요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NBA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좀 라인업적으로 보고 가기 힘든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최근 NBA 배팅에서도 좀 쉽진 않아요. 뒤쪽 경기들 같은 경우에 볼 수 있지만 앞쪽 경기들을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가지고 배팅해야 돼서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더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봤고요. 1경기들은 어쨌든 쉬운 경기들은 없습니다. 보스턴, 시카고나 뉴욕 대 토론토, 이런 좀 멤피스, 덴버, 이런 좀 어려운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샬럿도 클블이 최근에 그래도 좀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디애나, 샌안토니오도 인디애나가 워낙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인디 쪽을 보는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쉽진 않은 경기들이지만 어쨌든 분석적으로는 잘 준비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 분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